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대하는 이들에게라는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따라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참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정말 사실 편치 않고 힘든 것인데, 재미있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그냥 인생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까지 따라오는 분이 이렇게 계시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라, 또 고맙다, 그리고 잘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 좀 더 좋은, 정말 이번 강좌에서 제가 제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정말 우리가 인문학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뭐 문사철 이것만 문사철 이것만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인문학의 지식의 범주거든요. 사실 지식의 범주. 인문학이라는 것은 첫째는 지식의 범주도 있지만은 사실은 인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죠. 어떤 생각, 사고의 방식 또는 사상, 뭔가 정말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인간이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의 그 지고한 어떤 그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인문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결국 우리는 이런 중요한 생각, 사상 이런 것을 이제 함께 나눠 보는 것인데요. 이번 강의부터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또 제가 책을 쓴 중요한 이유가 이번 강좌에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고요. 또 제 이렇게 활동이나 제 삶에서도 이번부터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저를 그래도 어느 정도 대표해 줄 수 있는, 또 저의 스타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기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 또 정체를 이렇게 정체돼서 지체돼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 분들, 또는 고통 속에서 넘어져서 좌절해서 일어나기 힘들고 또 일어나야 되는데 또 이러는 그 어두움의 시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사실 저는 기대를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럼 일부 전반부에서는 이제 이 강의 전까지는 자신이 일어설 수 있는, 일어설 근거로서의 기대라,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까지는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일어서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서의 기대를 얘기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강의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좀 더 다르게 그 기대가 좀 더 의미 있는 기대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강의 내용을 이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죠. 내가 먼저 건강해야죠.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먼저 자신 있고 또 이렇게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남을 지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강좌도 이번 앞에 시간까지는 내가 일어서서 살고, 일어서서 존재하고, 일어서서 나를 이끌고 발전시키는 그런 좋은 요소로서의 기대를 어느 정도 얘기했다면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갖는 나를 위한 기대, 내가 일어서고 내가 정체성을 갖고 내가 다시 활동하기 위한 그 기대에서 인간 이상의 기대, 조금 더 뭔가 더 의미 있는 기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기대, 그런 의미 있는 기대를 이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시간부터가 이제
물론 앞에 시간에도 중요한 얘기들 했습니다만 이번 시간부터가 제가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들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동물이나 대자연의 세계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대자연의 세계. 그래서 대자연이 생존하는 모습, 사는 모습,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거 정말 오락 프로보다는 그런 거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너무 방송 프로그램이 단순하잖아요. 인기인들 몇 사람 데려다가 계속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웃기고 얘기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웃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 개그 콘서트나 이런 것처럼 아주 노력을 해서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힘드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사람들 불러가 막 그냥 이렇게 시키면서 그냥 웃음을 짜내려고 그러고, 제작비가 적게 들고 그러니까 그런 그 오락 프로가 너무 많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허비하는 시간이 사실 저는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런 시간에 동물이나 대자연에 대한, 이 지구에 대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틀면은 다 나오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참 우리가 깨달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뭐 동물의 세계라든지 이런 식물의 이런 것들을 방송을 많이 보라고 이제 권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만이 이 세상에서, 인간만이 절대적으로, 인간이 만물의 제왕이요 영장이요, 이 온 세상은 인간만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 생각이 이제 없어집니다. 공존이라고, 함께 인간은 대자연과 만물과 함께 공존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나 혼자 있다는 것을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 대자연을 알고 생물을 알고 동물을 알게 되면 이 자연, 이 우주, 이 지구, 내가 사는 이 삶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말 인간만 우리가 끈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 원숭이도 어떤 제가 화면을 보니까 동료 원숭이가 기절했어요. 뭐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우리랑 똑같아. 어떤 작전 수행하다가 탁 다쳐가지고 쓰러져. 그랬더니요, 다른 원숭이가 얘를, 우리 영화하고 똑같아. 주인공하고 똑같아. 그 쓰러진 원숭이 붙잡고 막 일어나 막 이렇게 얼굴 때리는 거예요. 막 아주 절박하게. 그 나중에 또 깨어나더라고. 또 이런 모습 원숭이에게도 있더라. 아유. 그리고 코끼리도 보니까 코끼리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게 삥 둘러싸가지고 그 죽은 코끼리 앞에서 이렇게 코를 쭉 내리밀고 애도하는 그 분위기, 저 그거 봤습니다. 개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하고 교감이 굉장히, 우리가 인간이 개를 보고 느낄 때요, 굉장히 그 교감되는 뇌의 부위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서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뭐 노인이 아이를 보고 또 부모가 아이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영역과 겹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와 우리는 이 교감이 잘 되는 그런, 그래서 저도 옛날에 뭐 보신탕을 좋아했는데 그 서양 사람들이 유별나게 뭐 개 갖고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문화적으로 하는 그런 걸 싫어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제는 개는 먹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 중에 또 더 유별나게 사람과 교감이 이렇게 잘 되는 동물인 거예요. 그거 맞는 것입니다, 개가. 그래서 개는 주인이 이렇게 슬퍼 보이고 주인이 이렇게 우울해 보면 개도 꿍 하고 이렇게 같이 우울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동물들을 보더라도, 물론 먹을 땐 먹어야 되지, 솔직히 얘기해서. 돼지는 동물 중에 상위 그룹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지능이라든지 생활이. 그걸 우리가, 돼지가 진짜 긴 세월 살아야 되는 돼지가, 돼지는 6개월 지나면 먹어야 되거든요. 닭은 30년 살아야 돼. 가만 놔두면 닭이 30년까지 사는데, 닭은 거의 요즘 양계에서 한 달, 2달 이내로 요거를 딱 잡아. 더 이상 지나면 사료만 축나는 것이고, 그 적을 때 바로 돼지는 6개월 이상 되면은 사료가 더 아까워져요. 그때 돼지는 몸무게나 이런 게 딱 정점에 오릅니다. 그때 딱 잡아먹어요. 더 이상 키워봐야 손해인 거예요.
그렇지만 돼지나 닭 이런 것들 개개의 존재가 얼마나 사실 그들의 지능이라든지 삶의 이런 스타일 같은 게 동물 중에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하고 하다 보면 동물을 먹잇감으로만 생각을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오로지 그냥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걸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 이 동물도 세상의 구성원이구나, 또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동물 세계를 알고 존중하게 되면 될수록 저는 더 커지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인간과 동물은 너무나 차원이 다르구나. 동물의 차원이 높고 동물도 정말로 그 높은 정신세계라기보다 동물도 그 높은 어떤 지능세계가 있고 자기 삶의 패턴과 스타일이 있잖아요. 생존 방식이 굉장히 하이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인간은 인간의 정신세계라는 것이 정말 동물보다 너무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앞서 있다는 것을 사실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는 그 언어를 많이 보죠. 언어. 우리가 물론 20세기 전까지는 인간만 언어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이후부터는 동물의 세계에도 언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뭐 새라든지 뭐 동물 있지만은 그 언어라는 거는 뭐 전달하고 긴급 사항만 얘기할 뿐이지 인간의 언어처럼 이 언어에서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사실 예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술까지 언어에서 나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레비스트로스의 말입니다. 이 사람은 명저가 슬픈 열대라는 책이 있죠. 그 남미 아마존에 가서 직접 그 사람들과 슈바이처 박사 같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직접 그 원주민들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그 원주민이지만 그들의 생활을 보니까 정말 딱 우리와 공유하는, 특히 인세스트 타부 뭐 그런 거 아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 원시인들의 사회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밝혀낸 사람인데 인류학자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은 구조주의 철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언어, 정말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 동물들과 구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뭐 단순하게 뭐 꽉꽉 뭐 먹이가 있냐 이런 꿀벌들도 다 그런 그 전달 그 체계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떠나서 사상과 철학이 나오고 그 바탕 속에서 예술이 나오는 정말로 놀라운 그러고 뭐 이제 예술만 나옵니까? 이런 데서 종교라든지 또 다른 그들만의 자기들만의 어떤 누구들만의 어떤 문화 뭐 사상 사고가 나오죠. 이런 인간의 정신, 우리 정신을 가이스트라고 하죠. 가이스트. 정말로 이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또 정신이 발전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저도 정말 철이 없었거든요. 뭐 지금도 철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60이 다 돼가는데 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제가 이렇게 발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정말 이게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나이 들어서라도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게 참 저도 참 굉장히 참 신기합니다. 인류는 계속 발전, 인류의 정신도. 그래서 우리가 20세기까지도 안 했던 것들이 굉장히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생태계, 환경 이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안 해봤죠? 그럼 지금은 이걸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멸종해 가는 어떤 짐승들을 일일이 다 보살피고 곰들도 그냥 열심히 우리가 잘 키워가지고 자연에 내보내고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하잖아요. 인간의 정신이 자꾸 수준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초기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 호모종이라고 호모종, 우리 호모종 초창기 인간들은 이렇게 호모종이라고 부르죠. 여러 종들이 있었죠. 뭐 호모 네안데르탈 하는데 어쨌든 우리 현대의 우리들은 이제 호모 사피엔스로 이렇게 부르죠. 이 호모종들이 초창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초창기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태계, 환경, 자연, 철학 생각 못했겠죠. 그들은 오로지 그때는 동물적인 욕구, 먹고 생존해야 되고 또 우리를 보호해야 되고 뭐 이런 초기 호모종은 그들을 서로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모종이 결국 지구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지배라는 건 뭡니까? 타 동물과 타 생물, 타 환경을 우리가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인간을 지배할 아무 존재가 없어요. 인간을 지배할 종조는 자기와 똑같은 호모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전쟁이 생기죠. 전쟁은 결코 동물과 하는 건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뭐 고라니와 전쟁, 멧돼지와 전쟁,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은 인간끼리 하는 게 전쟁. 또 꿀벌도 말벌도 자기들 종족끼리 그 전쟁, 물론 말벌이 꿀벌하고도 전쟁하지만은 말벌끼리도 꿀벌끼리도 지네들끼리도 전쟁, 그게 전쟁이에요. 자기들끼리 하는. 인간은 드디어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계를 장악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전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또 계급이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이 호모종으로 활동할 때는 서로를 이렇게 이끌고 그랬는데, 이제는 인간만 이 세상에 남으니까, 인간만이 이제 지배자가 되니까 인간끼리도 이제 상하를 나눠서 클래스, 계급을 만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변화가 돼서 이제는 20세기까지만 해도 뭐 원자탄을 만들어서 터치고 전쟁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들 우리가 자꾸 조절하고 자꾸 발전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상도 발전하면서 인간은 자꾸 성숙해져 가죠. 그래서 이제 핵무기도 줄이자, 전쟁도 줄이자, 우리 지구를 함께 아끼자, 나라와 나라끼리 지구를 지키는 약속을 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정신이 점점 발전한다는, 정말로 물론 우리가 잘못을 많이 했지만 이 지구에, 그러나 그래도 인간은 이 정신이 동물과는 다른, 지구를 아끼고 지구를 발전시키는 그런 정말로 높은 생각까지 갖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높습니까? 잘만 발전시키면 우리는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 강좌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동물들도 잘하지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나 종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겹도록 잘하죠. 그 자기 새끼를 양육하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눈물겨운 게 많습니까? 동물들의 모습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새끼들 키우고. 그런데 인간은 뭐 어떻습니까? 그런 동물이 하는 거 다 하면서도 더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인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도 있게 되는 인간이. 이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부분이, 이제 동물은 자기 종족, 뭐 자기의 식구 이런 거지만,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혹은 다른 종, 생명, 어떤 생물, 생명체, 생명을 위해, 또 환경을 위해, 심지어는 우주를 위해 관심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인간을 태어난 건 참 복된 일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간이, 우리가 이제 처음 강좌에서부터 기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앞에까지는 인간이 갖는 기대에 대한 관심을 많이 이제 얘기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수준이 높아지고 성숙하게 되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전체를 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잘 모르죠. 점점 이제 성장해서. 또 먹고 사느라고 평생 바쁜 사람은 이런 생각 못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느라고 평생 바빠도 늘 다른 존재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 살면서도 그래도 다른 존재를 생각지 못하고 자기 먹고 사는 것만 늘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이야기들을, 기대를 가지면서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지면 나 자신을 위한 것,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존재를 위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할 수 있는 인간 이상의 기대를 가질 수 있고,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음에 우리는 정말로 위대하고 기특한 존재.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나 참 기특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습니다. 힘도 납니다. 여러분, 남 칭찬은 막 입에 침 마르게 칭찬 아첨하는 사람 많은데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교만한 거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만하죠. 교만한 건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뭐 공부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하지만 절대 내가 남보다 우수하다라고 그런 생각 갖는 거는 제가 멀리 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도요, 그게 온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요만큼밖에 안 돼, 요만큼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50층, 100층 그러면 여기서 높다고 하지만 저 에베레스트에서 올라가 보면 50층, 100층은 산으로도 안 보입니다. 북한산만 올라가도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저 밑에서 낑낑거리고 지네끼리 층수 갖고 싸우지, 북한산에 올라가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높이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만한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공부하고 배우더라도 절대로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이고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건 중요합니다. 나를 칭찬해주고 흐뭇해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는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스스로 기뻐하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만한 거하고 달라요. 자아도취하고도 달라요. 자아도취는 뭡니까? 자아도취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냥 붕 떠 있는 게 자아도취겠죠. 그냥 자기를 칭찬하는 건 다른 거예요. 매사 자기를 칭찬해주면 내가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동물들 물개라든지 돌고래 개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보상을 주죠. reinforcement, 더 강화를 시켜주는 거지. 보상을 해주면. 금방 한 가지 잘하면 칭찬해주면서 딱 간식을 딱 주죠. 그러면 벌써 그런 것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잘하고 좋은 생각을 했을 때 내 스스로가 나한테 칭찬을 해줘. 너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너 괜찮다. 이 세상에 아직도 그런 생각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너 정말 좋은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칭찬하면 내가 더 강해지고 더 좋은 일 할 수 있는 힘도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 자신을 다듬지만 조금 더 익숙해지면 더 좋은 기대, 나 이상의 기대, 인간 이상의 기대를 가지면서 그것을 실천할 때 내가 기뻐지고 나를 칭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렇게 성취하고 기대를 자꾸 연습합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나 이상의 기대, 가깝게는 우리 가족이나 식구를 위한 기대, 또 가깝게는 친구를 위한 기대, 내 주변 직장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는 기대, 또 우리 회사를 함께 생각하는 기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넓혀가는 기대를 해서 그것을 하나씩 성취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됩니다. 내 하나가 잘 됨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 하나가 제대로 섬으로 인해서 우리 집, 우리 식구, 집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안 식구들, 특히 부모의 정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줍니까? 그 자녀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살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그 부모의 그 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들을 잘 나눠주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 더 나아가서 국가, 세계를 생각하는 기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초적인 기쁨만 추구하는 사람, 재미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살기도 귀찮은데 재미있고 이런 거 봐야지 왜 자꾸 그렇게 꽁세운 같은 얘기만 하세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좀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하는 분들은 공감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대하는 이들에게라는 강조를 하면서 이제 기대를 두 가지로 이제 나눠봅니다. 이제 조금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첫째는 인간의 기대가 있고 인간 이상의 기대가 있다. 나를 위한 기대가 있고 나를 넘어서는 기대가 있다. 이렇게 기대를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에도 여러 번 썼지만 제가 안동댐을 자주 갔거든요. 안동댐.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그 낙동강 자전거가 종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동까지 딱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 밑에다가 자전거를 딱 넣고요. 근데 안동 터미널에서 안동댐이 한 10km 돼요.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10km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차로 가면 더 좋은데 그것도 불편하니까. 어쨌든 이제 안동댐이 이렇게 이제 여기 있고 이게 강입니다. 이렇게 이제 댐이 여기가.
도로에 도로 꼭 올림픽대로처럼 쭉 이제 양쪽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터미널 한 10km에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낙동강으로 가는 거죠. 이제 낙동강 쭉 내려가면 저쪽 상주 쪽에서 이제 이렇게 합쳐집니다. 근데 이제 이 안동댐을 제가 이제 여러 번 뭐 차로도 가고 자전거로도 가고 아주 즐겨 갑니다. 그 안동댐에는 또 볼 것도 많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테마 이렇게 되는 뭐 이렇게 그런 볼 때도 많아요. 근데 바로 이 안동댐 밑에 여기에 임청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보물로 지정된 것이 임청각. 그러니까 각. 요 임청각이 뭐냐면은 바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석주 이상용 선생이라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석주라는 분이 이제 우리 뽀빠이 이상용 같은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상용.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이 살던 집이 여기인데 제 얘기는 제가 여기를 한 10년 넘게 다니면서도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 임청각 밑에는 이제 또 국보급 탑이 하나 있습니다. 국보입니다. 그 5층 석탑이 또 그 모전 석탑 같이 생긴 아주 정말 중요한 석탑이 있는데 이거를 늘 다니면서 바로 길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낙동강 종주하시는 분은 반드시 들렀다가 그냥 여기 들어가는 5분도 안 걸려요. 여기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잠깐만 들려서 보면 이 임청각이 뭐냐면 이상용이라는 분의 이제 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동에 있는 대갓집, 여기 강이 쫙 있고 강 위에 이제 정말 100칸 가까이 되는 그런 집이 이제 쫙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살던 이 씨가 이제 자기 고성이 씨인가 명문가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죠.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들어가게 되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독립운동에 막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양이 안 차요. 이걸 다 팔아버리고, 집이 얼마나 넓은지 뭐 이걸 다 팔고는 자기 또 이제 큰 집에는 그 사당이 있잖아요. 사당. 이제 자기 조상들의 그거를 이제 하는 사당에는 위패가 있죠. 패. 그 패를 다 어디다가 묻어버리고는 왜냐하면 이제 이걸 버리고 떠날 거니까 자기 식솔들 한 50명 정도 뭐 하여튼 뭐 다 데리고는 만주로 갑니다. 간도 땅, 간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세요. 이런 위대한 분이 있다는 걸 제가 모르고 여기를 돌아다니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걸 알게 돼가지고 가서 그분 그 생가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그 감동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분 생가는 지금 특별히 신청을 하면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청년 중에 신혼부부 같은 분들이 있으면 거기 신혼부부가 첫날 밤을 여기서 숙박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그 정신사적 자리에서 하루 우리가 부부로 처음 시작하는 자리에서 함께 여기서 이 첫날을 보낸다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신혼부부들을 미리 신청하면 아마 이게 되는 걸로 제가 그때 들었어요.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자기 동네에서 충분히 먹고 살고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인데 아니다. 내가 잘 사는 사람으로서 선비로서 이 땅이 일제에 짓밟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자기의 모든 걸 팔아가지고 간도로 가서 거기서 그 돈 가지고 독립군들 기르고 군인들 기르고 그러면서 평생을 거기서 일하다가 그냥 그 지역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인간 이상의 기대가 되는 거죠. 물론 저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다고 봅니다. 저부터 해서. 그러나 정말 어쨌든 나를 위한 기대에서 나를 넘어서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철학에서는 이걸 프락시스라고 합니다. 용어가 이제 프락시스라는 용어, 프락시스. 프락시스. 실천이라는 얘기죠, 실천. 실천. 실제로 행동에 옮긴.
그래서 이거 practice, 이제 그냥, 이제 practice라는 말은 이제 용어고, 실수는 practice죠. 실천하는 거, 실제로 행하는 거. 내가 철학을 하고, 글을 읽고, 공부하고, 배운다는 건 뭡니까? 이런 어려울 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정의를 위해서 그것이 활용되는 것이 그게 바로 실천이지. 실천되지 않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유명한 비유 있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실컷 두드려 맞고 지금 여기 부상당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사람을 정신으로 이끄는 그런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자나 목회자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안 구해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건 주변에 강도가 아직 있다는 얘기. 빨리 도망가요. 또한 제사장은 또 이렇게 제사를 집례할 때 이렇게 부정한 거를 만지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제사를 집례해. 그럼 이제 부상당하고 이런 사람 좀 더럽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지. 그 제사란 정신적으로 그런 의미지. 지금은 이 사람을 구해야 진정한 제사장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또 레위인은 뭡니까? 비슷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또 제사장의 일을 같이 하면서 돕고 또는 그 아주 의미 있는 종교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 레위인이라고 하죠. 이 레위인도 외면하고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는 혼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남들한테 박대를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 혼혈 학생들 있었거든요. 그럼 얼마나 그 아이 힘들게 하지. 막 약 올리고 때리고 그런 생각이 옛날 눈에 선해요. 선생님들도 걔를 더 때렸던 기억이 나요. 꼭 한 대 때리고 너는 잘해야지 이러면서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이렇게 혼혈인으로 반격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구해주지요. 이것이 실천인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무슨 종교적인 세상 사고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위험할 때 누군가에게 프랙티스, 실천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살아있는 철학이요, 살아있는 사상이요, 살아있는 어떤 공부인 것이죠. 석주 이상용 선생은 바로 이 프락시스를 사람이죠. 그는 인간 이상의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 안동 사람이 간도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먼 곳이겠어요? 거기까지 가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생애를 바치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왜 이 안동댐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을 몰랐을까? 참 몰랐던 게 참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참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선비는 평상시엔 공부하고 위기 때는 나라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내가 행했던 공부가 그동안 나를 닦아왔던 몸과 마음 나의 기대가 다른 사람을 위한 좋은 그 실천의 기대로 바뀌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선비요 또 제대로 된 기대를 행하는 사람이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아직 이 정도 석주 이상용 같은 경지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거라도 또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내가 조금씩 기대하면서 실천하는 게 내 이제 몸에 배요.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더 나은 기대, 조금 더 좋은 기대, 조금 더 의미 있는 기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강좌에서 지고하고 높은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단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하지 않았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에 보니까 두부 공장, 두부 음식점, 두부 전문 음식점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
참 두부 전문입니다. 뭐 우리가 뭐 손수 만드는 두부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파는데 보니까 다 공장에서 가져와 가지고 파는 거예요. 자기들이 손수한다고 해놓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저렴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자기들 해가지고 그렇게 저렴하게 그 많은 손님을 먹일 두부를 못 만들죠. 그러니까 몰래 공장에서 다 배달 받아가지고는 하는 거예요. 근데 취재해보니까 진짜로 어떤 작은 마을에 있는 두부 음식점이 진짜 자기들이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양이 정해져, 이제 두 부부가 만드니까 얼마 안 돼. 그래서 그거 끝나면 이제 그날 하루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사람들 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진짜로 자기들이 두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말 나는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하고 큰 식당은 아니라도 우리 집 지부가 우리 집 두부가 우리나라에선 제일 맛있다. 진짜로 좋은 두부다. 이거를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힘들지만 자기가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두부를 맨날 몇 시간 걸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 이상의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두부 음식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족이 최소한의 이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대겠죠. 두부 음식점을 잘 운영하는 기대. 그렇지만 그 기대에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 집에 두부를 먹는 사람들에게 최고 좋은 두부를 내가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자기 집 두부 집 이상의 그 기대, 인간 이상의 기대를 가지고 좋은 두부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소중한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지구상에서 정말로 다른 생명과 달리 특별하고 색다른 존재인 거 맞습니다. 다른 것들을 함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지구에서 우리가 함께 모든 생명체와 공존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독특한 것이, 너무나 우리는 다른 거예요. 꿀벌이라든지 흰개미 이런 것들도 그들의 조직은 너무나 발전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생활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들보다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삶의 의미라는 걸 생각하고, 철학이라는 걸 생각하고, 예술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너무나 다르고 소중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인간이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그렇게까지 못하죠. 자기들 것만 이렇게 자기들 남을 돕고 이런 생각까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다른 존재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강좌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성취하고 나 자신을 일으키 단련하고 성장시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런 기대가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이들이나 또는 세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대 이상의 기대, 인간 이상의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서 이거는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남을 위한 의미 있는, 남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면서 나를 위한 의미 있는 기대. 남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면서도 나를 위한 의미 있는 기대.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이제 우리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 이상의 기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도 이게 나한테도 도움이 돼. 아까 같은 두부집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자기들의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두부 식당 일을 하지만 그런데도 남의 건강을 위해서 남에게 좋은 음식을 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나를 위한 일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대를 이제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는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내가 제대로 존재하기 위해서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점점 익숙해지면 나를 위한 기대인데도 남을 위한 기대가 되고, 나를 위한 기대이면서도 남들에게 좋은
좋은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대를 우리가 하고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로 반드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이상의 기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조금씩 더 앞으로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세요. 그래서 자신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기대를 많이 성취하다 보면 더 좋은 기대를 하셔서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남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기대를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내가 기대하고 성취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일거양득 일거다득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남을 위한 기대 반드시 여러분 생애 속에 해낼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요. 또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을 또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